5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아동복지법 조문에 명시된 어린이날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해든 피해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책과 사람들 박아름 기자가 책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의 공동 저자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김영미 변호사는 책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에서 자신도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학교폭력의 후유증은 쉽게 가시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것이 김영미 변호사의 말입니다.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제대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는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행동 안 하고 잘 살고 있으니 나는 된 거야. 스스로를 용서를 한 상태에서 피해 측은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으니 그게 이제 고통 속에 있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너무도 다른 학교폭력.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 제목은 이런 경험과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장난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연예인들 학교폭력, 과거의 학교폭력이 드러나면서 그게 지금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 계속 그걸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왜 지금 와서 라고 반문하지만 피해자들은 왜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잘 나가네? 이거는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된 사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은 아동 청소년 문제에 천착해온 유스메이트 김승혜 대표와 최희영 부대표, 김영미 변호사 3인의 공저입니다. 김영미 변호사도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인 푸른나무재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처리를 해왔으니 우리가 한번 모여서 진짜 학교폭력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저희 셋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책은 달라진 세상에서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현명한 학교폭력 대응 노하우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상은 뭘 의미하는 걸까? 김영미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이들끼리 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이러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는 터치 이런 것들은 다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김영미 변호사는 푸른나무재단 활동 외에도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 교권보호 자문변호사도 맡고 있고 지난 3월 발족한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단 전문위원에 위촉되는 등 아동청소년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번 책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은 학교폭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좀 초등 저학년 정도.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말 본인의 행동이 뭔지 잘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행동이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관련해서 김영미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대응 방법은 초중고교 각 층위에 따라 다른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관계 맺기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의 불협화음?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 친구와 다가갈 수 있는 친해지는 다른 방법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이 될 수.
일단 이렇게 시작된 일종의 괴롭힘과 폭력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주변의 방관은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주위 친구들이 지켜보는 친구들이 너 그렇게 하지 마 한마디만 하면 괴롭히던 아이들이 주춤할 텐데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른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 해결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일 원칙은 아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김영미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학교 폭력의 해결은 아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그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부모 문제로 변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정말 아이 중심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왜 사과를 그렇게밖에 못해? 또는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식으로 반응하면 사태를 키우는 꼴밖에 안 되고 일단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면 그 피해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돌아온다고 김영미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형사적으로 가고 민사적으로 가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아이가 본인이 계속 내 사건이 이렇게 부모님들 사이에 싸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고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인 조폭 뺨치게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해선 이른바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극단적인 쪽으로 발현되고 있는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겁이 없다 보니까 더 잔혹하게 행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그나마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의 폭이 넓지 않아요. 그냥 그 당시에 그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어른처럼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 따끔한 벌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른처럼 주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 아이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못 주는 게 아닌가.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 또한 능사가 아니라며 최소한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 아니겠냐는 말로 김영미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마냥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소년원에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본인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제대로 그때부터 제대로 살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거잖아요.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오늘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선 쿠팡의 이른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질타하며 온라인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쿠팡 아이템 위너? 이게 뭔가요? 네, 아이템 위너를 영어 직역하면 네. 아이템 승자 정도의 뜻입니다. 네.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에 네. 가장 저렴한 제품을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89,000원짜리 아디다스 운동화를 네. 74,400원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네.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면서 단독 노출됐는데요. 네.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다른 판매자가 노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네.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를 이제 위너, 즉 대표 판매자로 선정을 하고요. 네. 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아이템 위너, 이거 뭐 언뜻 듣기에도 말 그대로 승자 독식 시스템 비슷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쿠팡의 최저가의 비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더 큰 논란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도 이 위너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빼앗긴 상품 이미지나 별점 또 후기 같은 것들을 되찾으려면 네. 다시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템 위너가 되거나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또 이러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이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 게임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아니 뭐 아이템 위너가 된다고 해도 다른 판매자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쿠팡의 이용 약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참가자들에 따르면 네. 쿠팡은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 사업자용을 통해서 네.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 또는 양도를 요구하고요. 네.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가 청구된 바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해당 제품을 칭찬하는 후기가 있다고 하면 이게 해당 판매자 상품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 다른 판매자에 대한 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판과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최저가만 볼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명이나 상품 이미지, 또 고객 네.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 정확히 당연히 알고 싶을 텐데 네. 이제 이런 정보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에 있어서 이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나 관련 후기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아이템 위너의 상품이 아닌 다른 판매자의 상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쿠팡이 은폐 축소하고 있다. 네. 또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이템 위너 시스템과 쿠팡의 이용 약관은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같은 것들을 탈취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는데요. 네. 또 소비자에 대해서는 네.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건데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이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네. 아이템 위너 정책에 대해서 약관 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힘의 균형과 또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다는 건데요. 네. 기존 법 제도가 새로 등장한 시스템을 다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구멍과 사각지대를 네. 이제 정책 당국과 국회가 나서서 시급히 메꾸고 보완해줘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뭔가 개선책이나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이자 제한법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김모 씨는 사업을 하던 중 자금 유통이 잘 네. 되지 않아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1, 2금융권을 통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사채를 알아보던 중에 네. 등록 대부업자인 박모 씨의 소개로 네. 2015년 12월 31일에 사채업자 이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제기는 6개월 후인 2016년 6월 30일로 하고 네. 이자를 연 150%로 정해서 네.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3억 5천만 원을 갚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김 씨는 이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네. 곳에서는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울며 겨자 먹기로 2억 원을 빌리게 됐고요. 네. 변제기인 2016년 6월 30일에 약속한 네. 이제 3억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적은 3억 4천만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제 법률 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네. 이자 제한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네. 이제 사채업자인 이 씨와 이 거래를 중개한 대부업자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이자 제한법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못 받게 돼 있나요?
예, 이자 제한법 제2조 1항을 보시면요. 네. 이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조 3항에서는 네. 이제 계약상의 이자로서 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안이 발생한 2015년 무렵에는 네. 연 25%를 최고 이자율로 정해 놨는데요. 네. 이제 이후에는 연 24%로 낮아졌고 음. 올해 4월 6일에 이 규정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7월 7일부터는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네.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서 자금 융통이 되시지 않는 경우에 네. 급한 마음에 사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일단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이제 눈덩이처럼 네. 불어나게 되고 네. 이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 제한법에는 최고 네.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을 해서 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네.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 주저하신 분들께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고리사채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등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사건을 제2첩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이첩 내용을 포함한 사건 사무규칙을 재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인터넷 포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강남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5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